이 사람은 탑의 999층을 클리어하고 얻은 초이귀 아티팩트 덕분에 그의 장비를 보통 비용의 일부만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플레이어들에게는 업그레이드가 진행을 느리게 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긴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유물을 가진 우리의 친구는 이전 기록을 뛰어넘고 신들의 탑의 모든 층을 정복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걸린 게임 신의 탑 토너먼트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땀을 흘리며 모두가 수바이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엘든링에 내가 혼자 그녀를 상대하겠다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그는 마무리 일격을 날려 게임의 구복슈 9층을 클리어합니다. 관중들은 열광하고 있는데 갑자기 붐! 의식의 한방. 수바이는 즉시 사망하고 게임의 영적 차원으로 이동합니다. 그가 눈을 뜨자 그는 게임의 교실에 도착합니다. 모든 플레이어의 시작 지점이죠. 그는 게임을 너무 잘해서 게임 속으로 바로 던져졌습니다. 수바이는 주위를 둘러보고 자신이 게임의 일부가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여기는 연왕국입니다. 신의 탑에 들어가려면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지만 다행히도 이 소녀는 게임에서 최고의 프로게이머입니다. 하트 어택쿤에게 던져지는 생각은 그를 두렵게 하지 않고 오히려 흥분시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 게임 버전에서 99층 이상을 클리어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바이 같은 사람이 그들 사이에서 신 같은 존재가 될 것임을 뜻합니다. 강사는 학생들에게 즉시 크리스탈을 깨뜨려 초보자 구역으로 보내라고 하며 자신의 손바닥에서 그것을 부숩니다. 수바이는 이 짜릿한 게임에서 진짜 경험을 시작합니다. 불행히도 형의 데이터가 삭제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수바이는 초보자 구역에 나타나 마지막 층을 클리어한 보상으로 독특한 유물을 발견합니다. 이 유물은 게임 내 모든 클래스 유형을 능가하며 조잡한 것부터 일반, 우수, 희귀, 완벽, 전설, 궁극적으로 서사적이고 최고인 것까지 포함합니다. 이 최고급 유물은 적은 비용으로 모든 장비를 100% 성공률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덕분에 수바이는 이미 경쟁에서 앞서 있습니다. 초보자 술집을 목표로 삼는다. 그는 여주인이 자신을 기억할지 궁금해한다. 소녀는 자신의 초보자 스탯을 살펴보며 이곳이 단순한 게임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생명을 위협합니다. 시작할 때 10% 스탯 증가도 축복이죠. 그의 최고급 아티팩트는 업그레이드 가능한 장비를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기본 허접한 장비도 업그레이드 가능하다는 생각에 놀란 친구는 모든 걸 걸었지만 갑자기 완전히 빈털털이라 업그레이드할 동전이 없다는 걸 잊습니다. 수바이는 이 세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신들의 탑 메커니즘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초보자들은 10층을 통해 클래스 승급을 확보할 수 있는 7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승급 크리스탈을 얻지 못한 플레이어들은 게임에서 퇴출되며 이는 수많은 플레이어들의 추방으로 이어집니다. 바에서 주민하면 친구가 멋진 제안으로 매력적인 여성에게 접근합니다. 수바이는 그녀에게 희귀한 칵테일 레시피 몇 개를 제안하지만 그녀는 그를 믿지 않아요. 주점 여주인은 스트레스 공이 있어도 수바이에게 집중합니다. 소녀는 그녀에게 진정하라며 레시피를 적어줍니다. 그녀는 그것을 받고 속임수라면 혼내주겠다고 합니다. 제 말은 그런 거래를 위해 일부러 레시피를 망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수바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단 5분 만에 그의 레시피가 야수의 피 칵테일로 생명을 얻었어요. 손님들은 놀라서 많은 동전을 주고라도 그 음료를 맛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으르렁거리며 그것은 그녀만의 음료라고 강조해요. 그 악녀는 기쁘게 음료를 마십니다. 한편 그녀의 상인은 생존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녀가 다 마셨을 때쯤 그 여자는 정말 흥분해서 더 많은 레시피를 원합니다. 수바이는 그녀에게 20 골드 코인에 5개의 레시피를 제안하고 그 제안은 그녀를 아주 기쁘게 합니다. 거래가 성사되어 그는 업그레이드할 충분한 돈을 확보합니다. 주점 여주인은 정말 안해감인데 이 남자에게 훌륭한 등급의 무기를 그냥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 멋진 칼은 정제된 단검이라 불립니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하며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암시하고 떠납니다. 밖에서 우리의 소녀는 몇 개의 은화로 업그레이드를 시작합니다. 그의 무기 품질이 급상승합니다. 이제 능력치가 강화되어 첫 번째 층을 쉽게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수바이는 초보자 구역의 외곽 지역에 도착하는데 그곳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하찮은 패배자들이 토끼를 사냥하며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형은 그들 옆을 지나가며 모해하고 귀여운 것을 사냥하는 그들을 겁쟁이라 부릅니다. 그중 한 명이 위험 구역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그 생각이 어이가 없어 친구는 신경 쓰지 않아요. 갑자기 바람뱀이 뒤에서 몰래 다가와 공격하려 합니다. 수바이는 빠르게 칼을 휘둘러 당황하지 않고 그 뱀을 순식간에 초밥으로 만듭니다. 나머지 초보자들은 할 말을 잃었다. 마치 그가 돼지를 가른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 그것은 단지 레벨 1 몬스터일 뿐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뱀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치명타 한 방이면 그의 손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언에 감사하며 그는 그들에게 구리 동전을 던져주고 떠납니다. 패배자들은 그가 미쳤고 결국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바이는 이곳을 쉽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바람뱀이 측면에서 공격하려 하지만 목에 찔립니다. 불행히도 이 단계에서는 진행이 너무 느려요. 친구가 속도를 높이고 첫 번째 층을 클리어하려면 많은 몬스터를 제거해야 해요.
날아다니는 녀석들 3마리가 더 오지만 몇 번 휘두르자 종이처럼 잘립니다. 수바이는 그들에게서 경험치와 코인을 얻는 걸 즐깁니다.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타워의 10번째 시즌에 대한 발표를 할 때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그에게 최강의 아티팩트가 있습니다. 이 남자가 첫 킬 보상을 확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편 패배자들은 누가 첫 킬을 먼저 할 것인지에 대해 떠들고 있습니다. 보통 세계의 위대한 가문은 매년 첫 킬을 차지합니다. 린 유차는 가문의 장녀로 그녀의 장비만으로도 수천만 원이 들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녀에게 이 패배자들은 토끼나 잡을 하찮은 벌레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소녀는 다릅니다. 그는 이 날아다니는 국수를 거침없이 베고 있습니다. 드디어 수바이는 다음 레벨로 진화할 경험치를 채우고 레벨 2로 올라갑니다. 그는 형편없는 철상자도 얻었어요. 통계를 보다가 수바이는 시스템 리더보드를 발견합니다. 일부 플레이어들은 이미 레벨 3을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그는 최고 아티팩트의 시간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이제 그의 주된 목표는 상위 플레이어들의 선두를 빼앗는 것입니다. 먼저 수바이는 앞에 있는 상자에 관심을 보입니다. 검은 철 상자를 열어보니 친구는 기본 1000 갑옷과 30개의 구리 동전을 얻습니다. 수바이는 프리미엄 단검 강화와 갑옷 업그레이드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초보자 존의 보스를 쉽게 물리칠 수 있음을 알기에 그는 프리미엄 단검 업그레이드를 선택합니다.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횟수를 선택하라고 요청합니다. 수바이는 50코퍼 코인이 드는 단일 업그레이드를 선택합니다. 이로 인해 칼날은 정제된 단검으로 진화하며 그냥 해보자 라고 말합니다. 이 남자는 최대 업그레이드 할 때라고 판단하고 7단계 업그레이드를 선택합니다. 수바이는 옵션을 고르고 동전을 사용합니다. 시스템은 무기 진화 사이클을 시작합니다. 정제된 단검은 8포인트를 더 얻었고 물리 공격은 한 번에 60 피해를 줍니다. 이 무기는 발로란트에서 나온 것 같고 업그레이드로 단검의 공격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수바이는 새로운 속도에 만족하며 무기를 휘둘렀습니다. 비록 무기가 단지 우수한 품질일지라도 그 스탯은 실제로 희귀 무기에 필적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손에 있는 최고 시계의 도움으로 가능합니다. 그가 첫 번째 층을 준비했다고 믿으며 우리의 소녀는 신의 탑에 도전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보스의 리스폰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첫날에는 10번만 리스폰됩니다. 그것을 처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바로 탑의 첫 번째 층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보스가 전체 팀에 의해 공격을 받더라도 첫날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폐허에 도착한 우리 소녀는 조용히 기다립니다. 갑자기 싸우는 소리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당황한 그는 누군가 이미 와 있을 줄은 전혀 몰랐다. 그가 행동하기도 전에 수비는 가속 페달을 밟고 돌진하여 첫 번째 킬을 자신이 가져가려 합니다. 한편 현재 공격 중인 팀은 고블린 무리를 쉽게 몰아넣고 있습니다. 작은 은신처에서 관찰하던 중 슈바이는 첫날부터 최고급 무기를 사는 몇몇 땀에 젖은 고래들을 보고 놀랍니다. 그의 혼란은 린 가족의 린 유찬을 발견하면서 금방 풀립니다. 그녀는 수천만 원 상당의 장비 세트를 가진 젊은 여성입니다. 이 시점에서 브로의 단검은 그녀의 것 옆에서 매우 싸구려처럼 느껴집니다. 그녀의 팀원들은 고블린에게 돌격하려고 앞서 나아갑니다. 그녀의 비서인 금발 소녀는 그들이 곧 1층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린유차는 다른 두 주요 가문도 그들을 바짝 뒤쫓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강조한다. 갑자기 유차는 누군가의 존재를 감지하고 즉시 근처에 숨어있는 남자를 불러낸다. 우리의 소녀는 정체가 드러난 후 차분하게 인사합니다. 유찬의 조수는 그가 어떤 팀에 속해 있는지 묻고 그가 혼자서 플레이하고 있어 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는 문제를 원하지 않으며 그냥 지나가던 중이었다고 강조해요. 하지만 젊은 여자는 그의 말을 의심합니다. 그녀와 팀은 최고급 장비로 가득 차 있었고 그럼에도 숲을 통과하는데 30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혼자 비슷한 시간에 도착했어요. 슈바이는 순진한 척하며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해요. 장비를 의심하며 수바이가 보스를 잡으려 그들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행동의 긴급함을 느낀 젊은 여자는 자신의 부대 중 하나를 멈추고 그들에게 서로 협력하여 수바이가 떠나는 것을 막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녀는 첫 보스를 누구에게도 뺏길 생각이 없어요. 7 전사가 내려옵니다. 우리 소년 수바이는 공격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상황을 귀찮아합니다. 단검을 소환하며 그는 그들을 혼란 속으로 끌어들였다고 조롱합니다. 조수는 우리 소년이 전사들 그룹에 맞서는 레벨 2의 신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거만하다고 여깁니다. 전사들이 우리 소년에게 빠르게 덤벼들지만 수바이는 그들과의 대결을 즐깁니다. 첫 번째 공격은 화살 형태로 오지만 수바이는 간단히 그것을 막아냅니다. 이 공격은 젊은 아가씨에게서 나왔고 그의 반사신경은 그녀를 놀라게 했어요. 이어서 두 전사가 공중에서 공격하며 돌진해요. 수바이는 그들을 채소처럼 한 번에 베어버립니다. 그의 괴물 같은 반응 속도에 금발의 엉망인 머리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 놀랍니다. 갑자기 레벨 2의 초보자가 보스 몬스터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아우라를 최대한 끌어올리며 소녀는 그들이 좋은 장비를 가졌어도 자신의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것을 상기시켜 그들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공격을 시작하고 연속으로 3명을 치명타로 베어넘깁니다.
그의 막을 수 없는 광란을 본 조수는 큰일 났다, 우린 끝났어 라는 순간을 경험하고 후퇴를 명령합니다. 여전히 오만한 그는 잘못된 가족을 건드렸다고 수바이를 위협합니다. 소녀는 신경 쓰지 않고 마치 이곳의 주인처럼 걸어간다. 그가 누구든 상관없다. 그에게 장애물이 되는 사람은 누구든 죽일 것이다. 비치보이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유우찬 여사는 충실한 부하에게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장비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랍니다. 유우찬은 흥미로운 솔로 플레이어에게 제안을 합니다. 유찬 여사는 머리가 좋습니다. 그녀는 이미 수백이 혼자 도착해 여러 명을 물리친 것을 보고 그가 특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의 터무니없는 제안에 순진한 장비는 당황하며 우리 소년을 솔로 플레이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유찬은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그들의 목표가 예외 없이 신의 탑을 정복하는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소년은 거래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며 각자 은화 하나의 보호세 혜택을 주면 다시는 그들의 그룹을 공격하거나 방해하지 않겠다고 확신시킵니다. 수비는 그 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심프페이는 젊은 남자의 대담함에 어이없어 하죠. 젊은 여성은 세 번째로 그녀의 충실한 조수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해요. 젊은 아가씨는 우정의 표시로 동전 3개를 줍니다. 그녀는 소년에게 친구로 추가해달라고도 합니다. 수바이는 그 제안을 편히 받아들여요. 그녀가 금화 하나 더 제안할 수 있다면 이 남자는 그녀에게서 금화를 쥐어짜고 있어요. 유차는 그 제안을 태연히 받아들이고 장비는 패배자처럼 경련하고 있어요. 악당은 두 번째 제안을 하며 수바이와 팀이 초보 보스를 함께 사냥하자고 권합니다. 그녀가 첫 보스의 패배에 여전히 관심이 있다는 것이 수바이의 관찰에서 분명합니다. 그가 다른 조건에 동의한다면 거래를 받아들일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유차는 그가 또다시 터무니없는 제안을 듣습니다. 우리 친구는 보스를 물리치기 위한 전략으로 그룹의 완전한 통제권을 원합니다. 수바이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가 그들을 처치에 참여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그의 명령을 따르고 방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유차는 개방적이지만 그 거래에 동의하지 않고 리더십을 포기하지 않으려 해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는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서 그들을 뒤로 하고 떠나려 합니다. 갑자기 유우차는 태도를 바꿔요. 그녀는 그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100골드 코인을 제안합니다. 그는 보스를 처치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걸 알기에 그녀의 모욕적인 제안을 거절합니다. 정페이는 그가 잘난 척한다고 비난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고 유찬도 그걸 느껴요. 그녀는 팀을 이끌고 보스를 물리칠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서 수바이는 이미 승리한 듯 행동해요. 다음 장면에서 우리의 소녀는 시스템을 다루죠. 새로운 금화 덕분에 그는 장비를 다시 업그레이드해요. 그 기본 천갑옷 기억나요? 그는 이제 그것을 먼저 업그레이드하고 시간을 건너뛰기 위해 1250 실버를 지불해 내구성을 높여요. 수바이는 체력이 300을 넘어서 급상승하는 걸 보고 기뻐해요. 다음 장면에서는 다시 선술집으로 돌아가요. 많은 초보자들이 첫 보스를 잡으려고 애쓰고 있고 곧 첫 층으로 나아갈 게 확실해요. 주점 여주인은 올해 연나라가 첫 처치를 확보할지 궁금해하며 재미있어해요. 그들의 길드는 9층까지 첫 킬 기록을 유지했지만 결국 비콘 국가의 강력한 신이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신이는 일종의 트리플 S클래스 직업을 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들이 술집에서 수다를 떠는 동안 우리 소녀는 절벽을 뛰어다니며 작은 고블린들을 피하고 진짜 목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수바이는 놀랐습니다. 이미 싸움이 시작된 건 누군가가 더 빨리 왔다는 뜻입니다. 익숙한 냄새를 맡으며 수바이는 에너지 은폐 가루가 사용 중인지 궁금해합니다. 이 가루는 플레이어의 냄새를 몬스터에게 숨기지만 더 높은 레벨 생물에게는 효과가 없어요. 부유한 가문들이 이런 물건을 쉽게 사용해 빠르게 앞서 나가는 것이 그를 괴롭혀요. 보스의 은신처 깊은 곳에서 전사들이 고블린 무리와 목숨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보스가 이미 다른 그룹과 싸우고 있었다면 우리 소녀는 차례가 올 때까지 1시간을 기다려야 했을 거예요. 전사 중 한 명이 왕 형제에게 완전 초보자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알립니다. 왕 형제는 그가 해롭지 않다고 판단해 막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가문 중 하나인 리 가문의 리위에란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가 우리 소년을 모욕하는 동안 무모하게 끼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전사들이 갑자기 공포에 질려 숨을 죽입니다. 수바이가 보스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고서입니다. 그 보스는 거대한 고블린입니다. 그것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우리 소년이 그 가슴에 칼을 던져 깨웠습니다. 위압적인 고블린 왕이 왕좌에서 일어나 도전하는 신참을 내려다봅니다. 수바이는 두렵지 않아요. 그는 그 괴물을 상대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왕그룹은 보스에 대해 걱정하며 리더의 지시를 기다립니다. 왕주시는 신입이 곧 벌레처럼 짓밟힐 거라 믿습니다. 분노한 고블린 왕이 첫 번째 공격을 시작하여 철퇴를 내리치며 땅을 뒤흔듭니다. 우리의 소녀는 능숙하게 이를 피하며 그 생물을 조롱하여 분노를 유발합니다. 자신 있게 돌진하며 수바이는 그를 노예라 부르며 죽음을 선언합니다. 번개처럼 빠른 배기로 보스의 체력을 100 깎아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친구는 방역하며 더욱 강력한 두 번째 배기를 가합니다. 보스는 그를 공격하려다 빗나가 땅을 칩니다.
보스의 속도는 수바이의 빠른 반사신경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이어서 소녀는 공중에서 내려와 수직으로 내려치는 공격으로 보스의 체력을 크게 깎아냅니다. 그가 치명타를 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수바이가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점은 가슴, 허리 아래쪽, 그리고 눈입니다. 관중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D1 헤이터들은 우리 소년을 비난했지만 이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래는 걱정스럽게 시시에게 분석을 요청했지만 이 사람도 그녀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입은 어떻게 이렇게 빠를까? 카이팅은 최상위 플레이어도 익히기 어려운 기술인데 수바이는 그것을 움직임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있다. 보스의 체력이 줄어들고 있어. 이론적으로 그들이 수바이를 공격해 그의 키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이 웃는 녀석은 신입이 결국 실수해 고블린 왕의 분노를 느낄 거라 믿으며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수바이는 꽤 여유롭게 이 초보 보스를 상대하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고블린 킹은 고통의 비명을 지르고 다시 공격하려고 하지만 완전히 빗나가고 우리 친구가 또 한 번의 치명타를 날릴 수 있게 해줍니다. 고블린 왕이 분노에 찬 포효를 하지만 이는 고통의 소리가 아니라 부하들을 부르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소녀는 상황이 복잡해질 것을 알지만 웃기게도 작은 고블린들은 식시와 유이렌의 그룹을 둘러싸는 데 집중합니다. 대신 시시는 그의 팀을 공격 대형으로 모아 고블린의 원을 뚫으려 합니다. 이래는 끝없는 파도가 파리처럼 빠르게 그들을 에워싸고 있을 때 이것이 쓸모없다고 생각합니다. 식시는 고블린 왕에게 집중하며 그의 팀에게 최선을 다해 길을 열라고 지시합니다. 팀이 고블린을 저격하는 데 바쁜 동안 그들의 리더는 마무리 일격을 가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수바이의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식시는 자신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일격을 가로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는 멍청이가 아니어서 이 사람이 그의 키를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바이는 중급 마법 스크롤을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승리에 자신 있는 시시크는 마법 스크롤을 펼치며 초보자와 초보 보스 몬스터의 끝을 알립니다. 마법 스크롤에서 불꽃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이 불타는 어뢰는 고블린 왕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며 큰 폭발을 일으킵니다. 연기 구름을 보며 유란과 다른 사람들은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며 축하합니다. 하지만 시시는 다릅니다. 상황이 뭔가 이상합니다. 스크롤이 보스를 폭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처치를 확인하는 시스템 알림이 없습니다. 갑자기 시스템 알림이 나타나는데 동부 지역에서 고블린 킹을 처음으로 처치한 사람으로 수바이의 이름이 뜹니다. 연기가 가라앉자 패배한 보스 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은 우리 친구 아우라입니다. 시시는 놀라며 이 남자가 어떻게 보스를 한 번에 쓰러뜨렸는지 궁금해합니다. 질문이 가득한 동안 친구는 그들이 치명상에 대해 모르는 것을 바보같이 여깁니다. 그는 고블린 왕의 약점을 계속 이용해 치명적인 피해를 쌓아 한 번의 공격으로 끝냈습니다. 흥미롭게도 수바이는 이 싸움을 더 빨리 끝낼 수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시시의 반응을 보려고 기다렸습니다. 사실 우리 소녀는 이 거만한 귀족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돈만으로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여관에서 수바이가 초보 보스를 물리쳤다는 같은 발표가 몇 년 만에 그들에게 전해집니다. 보스의 첫 번째 킬은 세 주요 가문 모두에게서 빼앗겼습니다. 대신 평범한 남자가 그것을 스스로 차지하여 사람들이 이 사람이 비밀 클랜의 최상급 암살자가 아닌지 궁금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능력도 무기도 없는 고아라서 그가 세 가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찬의 그룹으로 시점을 바꾸면 그녀는 말문이 막히고 심프페이는 그가 읽고 있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즉시 부대를 이끌고 첫 집결지로 돌진합니다. 마침내 식시 왕이 나타나는데 그는 속임수를 쓴 후에도 여전히 불만입니다. 이 잘난 사람은 보스가 다시 나타나기까지 1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젊은 여성 유찬이 포탈에서 나타나 시시가 두 번째 보스를 저격하려는 것에 불쾌감을 느낍니다. 이 패배자들이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 친구는 고블린 왕에 대한 놀라운 승리로 은상자를 받습니다. 그는 이제 서버에서 임무를 달성한 몇 안 되는 플레이어 중 한 명으로 간주되어 또 다른 은상자를 확보합니다. 두 상자를 손에 넣은 슈바이는 이번에 희귀 장비를 얻을지 궁금해하며 흥분합니다. 첫 상자를 열자 그는 원스텝이라는 희귀 부츠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은상자는 지원 전리품으로 작은 포션 10개와 은화를 줍니다. 이를 통해 그의 이동 속도가 1분 동안 30% 증가합니다. 불행히도 그것들을 사용하려면 최소 레벨 하소가 필요해서 좋은 전리품이 있어도 우리 소녀는 바로 쓸 수 없습니다. 이는 그에게 타워 챌린지 10번째 시즌의 리더보드를 확인하게 합니다. 그는 목록을 보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 소년이 상위권에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98위입니다. 더 조사해보니 수바이는 상위 점수자들이 보스를 더 빨리 처치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지역 출신이지만 이 고래들이 빨리 끝내려고 최고급 장비에 많은 돈을 쓴 것은 분명합니다. 수바이는 물약을 마시고 60분 동안 임시 경험치 부스트를 얻습니다. 그의 주된 목표는 지금 당장 자신보다 강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레벨을 올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층으로 이어지는 던전 포탈로 걸어가며 그는 큰 기대감으로 시즌을 맞이합니다.
반대편에서 수바이는 자신이 공간 차원에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여기가 어둠의 미로 던전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그를 조금 혼란스럽게 합니다. 타워의 초보자 존 던전에 대해 말하자면 여러 종류가 있으며 난이도도 다양합니다. 어둠의 미로 던전. 이 던전은 초보자 코스에서 중간에서 높은 난이도로 분류되며 새로운 플레이어에게 가장 도전적인 던전 중 하나입니다. 발을 정확히 놓으며 우리 소녀는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각 발걸음에 신중하며 지난번과 같은 패턴임을 기억합니다. 수바이는 미로에 대한 지식을 유지하고 있는 자신이 운이 좋다고 느낍니다. 갑자기 마법진에서 팔이 바닥에서 튀어나옵니다. 어디선가 무시무시한 구울이 나타납니다. 소녀는 여기서 전 여자친구를 만날 줄 몰랐습니다. 수바이는 그것이 구울임을 압니다.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생물의 스탯을 조사하니 일반 타입의 평균 스탯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구울의 문제는 높은 민첩성과 강한 피해 폭발입니다. 이것은 소년이 압도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행동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플래시 스텝 능력을 사용하여 그는 구울을 지나치며 강력한 치명타를 날립니다. 그 한 번의 칼 휘두름으로 그 짐승을 즉시 죽일 수 있었어요. 소년이 한 마리의 구울만 상대한다고 생각했을 때 또 다른 구울이 땅에서 튀어나와 그를 공격하려고 해요. 다행히도 수바이는 똑같이 베어내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그것을 죽입니다. 연속으로 2마리를 처치한 덕분에 그는 40 경험치를 얻고 결과적으로 레벨 3으로 올라갑니다. 이번 레벨업 덕분에 그는 2개의 속성 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고블린킹을 물리친 후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지만 던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2개의 비문판이 있는 퍼즐이에요. 각 판은 고유한 색상이에요. 빨간색은 어려움을 의미해요. 파란색은 쉬움을 뜻해요. 소녀는 순위를 올리고 있어 의도적으로 빨간색을 선택해 더 큰 보상을 받습니다. 타일에 서면 미로의 다른 위치로 순간 이동합니다. 이제 줌아웃해서 연왕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봅시다. 주나라 길드 본부에서 길드 마스터는 준카이의 순조로운 진행을 알게 됩니다. 창립자이자 리더인 조왕은 의미 없는 진행에는 관심 없어요. 그가 신경 쓰는 건 그들이 상을 받는 거예요. 조수는 아버지와 아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며 젊은 준카이가 올해 신인 랭크 정상에 설 거라 길드 리더에게 확신합니다. 하지만 길드장은 조수에게 소리치며 화를 냈어요. 사실 이번 시즌 전까지는 매 시즌마다 신인 왕이 있었죠. 그들 각각은 목표를 위해 고군분투한 유능한 전사들이었어요. 그건 단순히 네포 베이비에게 줄 수 있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조 왕은 그의 아들이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녀는 현재 유령 3마리를 버터처럼 무찌르고 있습니다. 3마리 더 쓰러뜨리며 경험치를 얻어 거의 레벨 4에 도달합니다. 이 몬스터들은 포인트를 쉽게 모으게 도와줘요. 경험치 포션 덕분에 이 모든 것이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모든 구울을 물리치자 그들의 시체는 방에서 사라졌습니다. 놀랍게도 5개의 타일이 연속으로 빛나며 각각 다른 색을 자랑합니다. 수바이는 항상 숨겨진 방으로 이어지는 흥미로운 회색 태블릿을 바라봅니다. 예상치 못한 보너스였지만 그는 이 경로 끝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하며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는 숨겨진 방에 가기 위해 회색 판 위에 발을 디딥니다. 그가 순간 이동하자마자 피에 굶주린 구울들이 그를 맞이합니다. 이 스파이더맨 흉내쟁이들은 우리 친구에게 달려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마이클 조던과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수바이는 그들의 도전을 받아들이며 뛰어올라 모든 구울을 베어냅니다. 몇 분 만에 그는 방 안의 모든 구울을 물리치고 레벨 4에 도달하며 점수를 획득합니다. 수바이는 흥분된 마음으로 자신의 레벨 시스템을 확인합니다. 방의 난이도가 씀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숨겨진 방을 아무 문제 없이 클리어했습니다. 준비를 마친 후 이제 보스를 방문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는 글로벌 랭킹을 확인합니다. 그 중에서 조준차이가 1위에 있고 린 맹슈안이 2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스는 아직 아무에게도 패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수바이는 빨간 문장을 밟고 그를 보스로 이끄는 틈을 엽니다. 이번에는 다른 플레이어들이 부러워할 기록을 세우기 위해 속도전에 대한 열정이 가득합니다. 그런 결의로 그는 보스의 소굴에 도착합니다. 소굴은 크고 보스의 방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가고일 조각상들이 있으며 거대한 황소인간이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 괴물은 강렬한 아우라를 뿜고 있습니다. 전사의 복장을 입은 수바이는 이제 그들을 성가신 존재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정제된 칼날을 들고 돌진하여 수바이는 연속적인 치명타로 구울 무리를 무참히 쓰러뜨립니다. 하인들은 순식간에 쓰러지고 우리의 소녀는 전속력으로 달려가 여전히 왕좌에 앉아있는 보스 몬스터와 맞서 싸웁니다. 붉은 악마의 눈이 분노로 그를 노려봅니다. 1층 보스가 마치 최종 보스처럼 행동해요. 이 미노타우루스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엘리트 위협으로 분류되며 55소점 포인트의 큰 체력바를 가졌어요. 플레이어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3가지 다른 스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수비는 여유롭게 예전처럼 건방진 미노타우루스를 조롱합니다. 먼저 우리 친구는 보스의 주의를 끌기 위해 미끼 검을 던집니다. 미노타우루스는 손을 휙 움직여 검을 가볍게 쳐냅니다. 짜증이 난 콜로서스는 거대한 전투도끼를 잡고 전기를 뿜어냅니다.
준비된 괴물은 던전방을 흔들며 격렬한 전투 함성을 내질렀습니다. 그 전투 함성은 기둥 위에 앉아있던 2개의 가고이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수바이는 두려움의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도전에 대한 진정한 흥분을 드러냅니다. 폭발적인 미노타우르는 트램플 차지 스킬을 활성화하여 도끼를 강하게 휘두릅니다. 그 사이에 2 가고일이 뒤에서 소년을 공격하려 합니다. 전략적으로 싸우며 수바이는 휘두름을 피하고 미노타우루스를 비틀거리게 해 틈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그는 같은 빈틈을 이용하여 몬스터의 약점을 찔러 치명타를 가합니다. 첫 번째 접촉에서 몬스터가 포효하지만 우리 소년은 이미 2번째 공격을 위해 움직이며 전장을 빠르게 지나갑니다. 미노타우루스의 다음 움직임을 읽고 수바이는 또 다른 배기 공격을 예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하기 전에 이 친구는 위에서 아래로 일련의 배기 공격으로 3명의 목표를 순식간에 제압합니다. 각 배기는 수바의 번개처럼 빠른 슬립스트림 기술로 큰 피해를 줍니다. 격분한 미노타우르는 소년을 짓밟으려 하지만 수바이는 쉽게 피합니다. 현재 미노타우로스는 경로 상태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주황색 오라를 발산하며 헤비 불 차지라는 기술을 사용 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불길에 휩싸인 집 크기의 황소가 내게 돌진한다면 저는 지구상의 모든 신에게 제 목숨을 구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수바이는 미노타우르가 그렇게 빨리 스킬을 쓸 줄 몰랐습니다. 괴물은 소년을 짓밟기 직전이지만 사실 그게 수바이의 계획이었습니다. 수바이는 미노타우루스의 격렬한 분노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재빠르게 돌진을 피합니다. 목표를 놓친 미노타우루스를 조롱하면서 그는 보스 몬스터의 눈을 날카롭게 베어 치명적인 타격을 가합니다. 이 치명타는 너무 강력해서 즉시 1000포인트를 깎아버립니다. 뒤에서 몰려오는 2 가고일에 대해서도 수바이는 처리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기를 휘둘러 2마리 모두를 베어냅니다. 추가된 포인트 덕분에 수바이는 마침내 레벨 하우에 도달하여 원하는 목표를 달성합니다. 이제 그는 희귀한 신발에 깨진 스킬을 쓸 수 있습니다. 수바이는 그것을 선택하고 한 걸음 능력을 활성화해 속도를 30초 동안 높입니다. 그는 이미 빨랐지만 이제는 너무 빨라 미노타우루스조차 그를 볼 수 없습니다. 파란색 줄무늬가 생물의 몸을 지나치며 온몸을 베어내고 그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분노와 모욕을 느낀 미노타우로스는 광폭 상태에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괴물의 광기는 하인들에게도 끔찍한 악몽입니다. 분노에 차서 구울들을 짓밟을 때조차 수바이는 그 괴물을 조롱하며 이 싸움을 놀이터에서의 경험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가벼운 움직임은 미노타우루스를 자극해 목표를 찾지 못하게 합니다. 광폭 상태가 사라지면서 미노타우루스는 화가 나서 돌진해 공격합니다. 그가 방향을 결정하는 순간 수바이는 신과 같은 속도로 보스의 뒤로 순간이동하여 보스를 계속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쉬운 기회를 이용하여 수바이는 미노타우로스의 가슴을 베어 또 다른 치명타를 가합니다. 처음 전투가 시작될 때 위협적으로 보였던 그 거대한 짐승이 이제는 무릎을 꿇고 출혈로 체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보스는 쉽게 처치할 수 있는 목표가 되었고 몬스터가 움직이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수바이는 그의 칼날을 두꺼운 피부에 꽂아 더 많은 피를 쏟아내게 합니다. 방금 전에 마지막 일격으로 3000포인트의 체력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몬스터는 더 이상 싸울 체력이 남아있지 않아 무거운 소리와 함께 땅에 쓰러집니다. 전투의 결말로 수바이는 던전 2층 입장권을 획득합니다. 첫 번째 층 보스를 완벽한 전투 평점으로 물리쳐 시스템이 그에게 실천 경험치를 부여합니다. 시스템은 그가 첫 번째 층 보스를 처음으로 물리친 업적을 기념합니다. 보상으로는 황금 보물 상자와 금화 사이에 경험치 구슬이 주어집니다. 그의 스피드런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신의 탑에서의 모든 시간 기록을 깨는 것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거대한 미노타우루스를 불타는 폭발과 함께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10천 재앙 소멸포를 소유한 조준카입니다. 이 신탁 기금아기는 아버지의 돈 덕분에 세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 생물과 싸우고 있는 동안 시스템 공지가 올라와서 플레이어들에게 수바이가 1층 보스를 물리친 놀라운 기록을 알립니다. 준카이는 자신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 충격을 받은 얼굴을 하고 있다. 현재 리더보드에서 수바이가 준카이의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이 사람은 너무 화가 나서 우리 친구가 속임수를 썼다고 생각해요. 1시간 안에 미노타우루스를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믿기 때문이죠. 시스템 알림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수바이라는 플레이어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연나라가 국가의 전설이 된 리젠시엔 같은 괴물을 재현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바이의 성과를 보면 사람들이 그가 이번 시즌의 신인왕으로 성공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더욱 놀란 것은 길드장인 준카이의 아버지로 그는 수바이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의 탑에는 아직 9층이 남아있으며 준카이가 직업 전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한다면 그는 스스로 신인왕의 타이틀을 빼앗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들을 무시하며 길드 리더는 수바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장면은 이미 행동에 나선 유우찬 부인으로 바뀌며 그녀는 우리 소년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녀는 그를 링 가문에서 일하게 초대했고 결국 그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소년이 황금 보물 상자 앞에 서 있는 장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멋진 아이템은 첫 킬과 특별 이벤트에서만 나타나서 얻기 힘듭니다. 그의 업적으로 수바이는 이센의 황금 상자를 처음 열 사람이며 이는 그가 최상급 장비를 확실히 얻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금도금된 완벽한 등급의 아이템, 전능한 황금 괭이입니다. 소녀는 괭이를 잡고 가방에 넣습니다. 그는 이 물건이 탑의 후반 단계에서 더 유용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ORB의 혜택을 받아 즉시 60,000 포인트를 획득합니다. 그 결과 그는 레벨 6으로 급상승합니다. 다음으로 그는 3,000 실버 코인을 사용하여 업그레이드 시간을 건너뛰고 신발 장비를 업그레이드합니다. 수바이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어서 즉시 혜택을 받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고급 업그레이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시스템은 그의 현재 프로필을 설명하며 그의 주요 장비는 최고급 유물, 믿음직한 정제된 칼, 희귀한 신발입니다. 마침내 스피드런 여정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 갑옷을 입습니다. 수바이는 24시간 안에 10층을 클리어하겠다는 목표를 씁니다. 다음 장소는 나카 사막입니다. 시스템은 소년에게 첫 번째 웨이브 시작 전 1분 대기 시간이 있음을 알립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수바이는 풍경에 매료됩니다. 사막에서의 임무를 아는 수바이는 10번의 몬스터 침공을 예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에게 너무 느리고 쉬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더 빨리 나타나도록 도울 방법을 찾고 싶어 합니다. 첫 번째 생물은 그의 바로 뒤 소환 포털에서 튀어나옵니다. 이 못생긴 괴물은 독이 있는 이빨을 가진 톱니 도마뱀입니다. 수바이는 정말 지루해하며 이 녀석들이 그의 시간을 낭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대신 비로는 주도권을 잡고 단 한 번의 배기로 바로 뛰어듭니다. 첫 번째 도마뱀은 치명타로 쓰러졌고 다른 도마뱀들도 이어져 무리가 전멸했습니다. 이제 모두 죽었으니 두 번째 무리가 1분 후 도착할 것입니다. 보통 이 도마뱀들과 싸우는데 10분 걸리지만 우리 친구는 2분 만에 무리를 제압했습니다. 두 번째 무리가 나타났고 수바이는 원스텝 기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는 이전보다 더 빨리 그들에게 도달하여 빠르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효과가 활성화되면 이 사람은 플래시처럼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연속으로 적을 처치합니다. 수바이는 너무 흥분해서 이전 생에서 세운 모든 기록을 깨고 싶어 합니다. 시스템은 도마뱀들의 두 번째 웨이브를 완전히 섬멸했다고 선언합니다. 세 번째 웨이브가 빠르게 생성됐지만 모두 처치됐습니다. 네 번째 웨이브도 생성됐으나 전멸했습니다. 결국 소녀는 2층 보스와 마주했습니다. 수바이는 늑대인간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몇 초 전입니다. 그의 마지막 일격이 정확히 명중하여 그 생명체의 삶을 끝냅니다. 이로써 2층이 클리어되었고 3층으로 가는 입장권이 주어졌습니다. 시스템은 보스를 처음 처치한 보상으로 그에게 황금 보물 상자를 줍니다. 그의 클리어 타임은 30분으로 정말 빠른 스피드런이었어요. 상자를 열자 소녀는 꼭 필요했던 것을 발견해요. 완벽한 등급의 연결 갑옷이죠. 보라색과 금색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이 장비는 재생 효과도 있는 강력한 아이템이에요. 수바이는 자신의 운에 자부심을 느끼며 능력치를 강화하기 위해 업그레이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자신조차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강력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금화 하나를 사용하며 우리의 소녀는 비싼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자신의 고급 투자가 만족스럽습니다. 수바이의 레벨은 7로 올라갑니다. 또 다른 경험치를 얻은 후 그는 이제 입장권을 가지고 3층에 도전할 만큼 강해졌습니다. 소녀는 아무 일도 아닌 듯 100골드 코인을 쓰고 포탈로 향합니다. 그의 현재 문제는 자금 부족입니다. 3층 실크 동굴에서 수바이는 피에 굶주린 다양한 벌레들과 마주칩니다. 그는 인간 크기의 해충 구제자라서 모든 벌레들을 단숨에 처치합니다. 현재 준카이는 미노타우루스를 공격하느라 바쁘지만 결국에는 그를 물리치고 첫 번째 층을 클리어합니다. 그의 클리어 시간은 2시간 25분으로 수바이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의 승리 덕분에 그는 보상으로 희귀 무기인 정교한 롱소드를 얻게 됩니다. 처음엔 정말 신났지만 리더보드를 보고 슈바이가 2층 순위를 휩쓸고 있는 걸 보고 놀랍니다. 준카이는 아직 2층에 발도 들이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벌써 2층을 정복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오고 이 가짜 거물은 패배를 받아들입니다. 그는 수바이의 정체를 알고 놀랍니다. 한편 우리의 친구는 지금 거대한 뚱뚱한 거미를 처리 중입니다. 그의 기쁨에 그는 세 번째 층도 엄청나게 빠르게 마무리하고 다시 1위를 차지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네 번째 층에서도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냥 또 다른 기록을 세웠다. 5층에서 그는 수중 괴물을 20분 만에 물리치며 레벨을 클리어했다. 그의 연이은 승리는 관중들의 눈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웠다. 그들의 눈에는 그는 초보자임에도 속도를 전혀 늦추지 않는 괴물처럼 보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번 시즌이 초보자들에게 너무 쉬운 게 아닌가 수군거립니다. 하지만 준카이의 속도에 의문이 듭니다. 신과 같은 무기를 공짜로 얻었지만 그는 여전히 1단계 클리어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장면은 전략 회의실로 바뀌고 그룹 멤버들이 소년에 관심을 보입니다.
페이링수 시난티아는 이 신비로운 인물이 과거 기록과 가족관계가 없다는 점이 이상하다고 여깁니다. 그들은 쉬바이가 탑 안에서 강력한 능력을 우연히 발견했을 거라 추측하지만 이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옌 왕국의 에픽 등급 장비가 10개뿐이라 쉬바이가 그 중 하나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아요. 링쇠와 난티아는 옌 왕국의 유능한 전사 2명입니다. 그들조차도 이 상황에 당황해합니다. 그들의 논쟁은 전략 리더 수캉 대장에 의해 끝납니다. 이 사람은 세부 사항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수바이의 무기 구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탑에서 돌아오면 그와 세부 사항을 논의할 회의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난티안이 반대 의견을 내지만 대장은 그를 잠재우며 신임 부대는 항상 이렇게 해왔다고 강조합니다. 그들은 수바이를 그들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대장은 회의를 해산하고 떠납니다. 링수이는 난티안에게 자신이 2등급 팀으로 강등될 위기에 처했으니 걱정하라고 놀립니다. 소년에게 돌아가 보죠. 그는 기본 스탯을 분석 중입니다. 레벨업 시 무작위로 8포인트가 주어집니다. 그의 지갑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장비 업그레이드 자금 부족입니다. 이제 최소한의 업그레이드도 13골드 코인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장비가 좋아졌기 때문이죠. 이미 300코인이 있지만 수바이는 10층을 클리어해 500코인을 얻으려 합니다. 신인 왕 타이틀을 얻으면 200코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현실이 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이 남자는 무기를 발전시키려면 일론 머스크 수준의 돈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그의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시스템을 점검하던 수바이는 메시지를 보고 제안을 받아들일 때가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유찬 여사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그녀에게 다양한 가격으로 많은 크리스탈을 제안합니다. 이 거래의 흥미로운 점은 그가 시장가보다 저렴하게 제안한다는 것입니다. 유찬은 결국 모든 재고를 사기로 합니다. 주인공은 30개의 크리스탈을 그녀에게 팔고 나중에 더 팔 계획입니다. 거래를 마치고 사랑하는 동전을 얻기 위해 수바이는 6층으로 올라가 계속 노력합니다. 와일드 오아시스는 탑의 어려운 층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서 상황이 상승세를 탔습니다. 보스는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으니 주위를 잘 살펴야 해요. 우리의 주인공은 그의 새 무기를 들고 믿음직한 석궁을 잡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살이 많지 않습니다. 수바이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가 그 지역을 탐색하는 중 갑자기 제규어 무리에게 둘러싸입니다. 이것은 소년이 새 무기를 시험할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그는 화살을 많이 쏘죠. 화살은 곧 여러 괴물을 쓰러뜨려요. 하지만 몇 마리의 제규어가 수바이를 덮쳐요. 위험을 느낀 수바이는 몸을 돌려 그들을 쫓아내요. 몬스터를 처치한 후 수바이는 그들의 시체에서 화살을 다시 사용하기로 해요. 좋은 점은 2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더 높은 층을 위해 아낄 수 있어요. 다 쓰면 유우짱에게 팔아서 큰 돈을 벌 거예요. 시내께에 도착하자 수바이는 이곳이 보스가 나타나는 장소임을 기억해요. 물을 거슬러 움직이며 그는 짜릿한 느낌을 느껴요. 이것은 보스 위치를 알려줍니다. 시계처럼 정확히 수바이는 보스 도착을 감지하고 물리치려 나아갑니다. 하지만 대신 삼지창 든 물고기 인간 무리를 발견합니다. 이 녀석들은 일반적인 몬스터 유형의 그룹이에요. 수바이는 원거리 무기로 각각을 겨냥해요. 처음 몇 발의 화살로 쉽게 어인들을 처치해요. 그들의 몸에서 희귀한 동전 가방과 직업 전환 크리스탈이 떨어져요. 우리의 소녀는 여기서 높은 드로뷰를 자랑하는 B급 크리스탈을 선택해요. 다음으로 그는 수정의 시스템 설정을 조정하고 유찬 여사에게 그것을 보내 거래를 제안합니다. 여자는 전사 클래스 크리스탈을 한번 보고 100골드 코인 혹은 현금 100,000원을 제시하며 지갑을 탈탈 털립니다. 수바이는 그녀에게 제안을 2배로 하게 하여 거래가 성사됩니다. 그 후 그는 또 다른 파밍 라운드를 확보하고 기쁘게 뛰어다닙니다. 갑자기 수비는 위협적인 비명을 듣습니다. 그는 드디어 보스를 만날 생각에 신나서 돌아섰다. 이 녀석도 피쉬맨이지만 스테로이드를 맞은 것 같고 확실히 스니커즈가 필요해 보인다. 오아시스 피쉬 데몬이라 불리는 이 녀석은 다양한 기술을 가진 엘리트 레벨의 보스이다. 하지만 수바이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거칠게 말해요. 보스는 그의 다음 목표에 석궁을 겨누고 괴물 같은 어인 보스는 소년에게 삼지창을 겨누고 있어요. 소년은 멀리서 화살을 쏘고 있어요. 화살이 엄청난 피해를 입힙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수바이는 위로 뛰어올라 근거리에서 더 많은 화살을 쏘아 치명타를 연속으로 성공시킵니다. 분노한 물고기 인간은 인간 벌레를 죽이려 삼지창을 던집니다. 하지만 소년은 쉽게 피하고 바보 같은 물고기라며 방 온도 수준의 지능이라고 놀립니다. 죽음을 선언하며 수바이는 에임봇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연속 3번의 헤드샷을 날립니다. 보스는 물속에서 큰 소리와 함께 쓰러지고 시스템은 그에게 또 다른 완벽한 점수를 축하합니다. 2층을 완료하는데 거의 2시간이 걸렸어요. 난이도 때문이었죠. 하지만 수바이는 보상으로 은상자 5개를 얻어 기뻐합니다. 보상을 챙기며 그는 상자를 열어 포션, 금화, 장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저급 아이템이라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고기 악마팔 보호구를 좋아해 업그레이드하기로 합니다.
수비는 그것을 착용하고 능력치를 올릴 속성 버프를 좋아합니다. 7번째 층을 목표로 삼고 그는 수미 시간 내에 10층을 클리어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운다. 뜻밖에도 시스템이 갑작스러운 발표를 한다. 새로운 플레이어 린 멍쉬안이 S급 직업으로 등장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은 멍쉬안이 린 가문 출신이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문은 세계 1위로 평가받는 싱엄유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멍쉬안을 신인왕의 유력한 후보로 진지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바이가 이미 7층을 무너뜨린 반면 멍쉬안은 아직 3층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그녀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멍추안이 저우 준차이처럼 비밀 무기를 가지고 있을 거라 예측합니다. 현재 우리 소녀는 멍쉬안과 준차이가 뒤따르며 정상에 있습니다. 버릇없는 아이는 3위에 머물러 있는 것에 분노하며 5층 랭킹 이후에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신의 탑 7층은 우리를 어둠의 성으로 데려갑니다. 여기서 우리의 주인공은 원시적인 에지로드와 맞서고 있습니다. 그는 노쇠한 뼈다귀를 치명타로 베어냅니다. 4층에서는 멍쉬안이 리자드맨들을 열심히 두들기며 2위에 머무르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준카이는 5층에서 클래스 변경석을 얻었습니다. 그의 각성은 정말 놀랍습니다. 준카이가 8층에서 더블 SS 등급 총잡이 클래스로 들어가면서 우리의 소녀는 고통의 심연에서 해골 무리와 싸우고 있습니다. 슈바이는 그들을 한 번씩 베어 한 번의 공격으로 쓰러뜨립니다. 그는 현재 궤적에 흥분하며 이제 2층만 더 정복하면 된다고 알고 있어요. 멍쉬아는 준차이와 6층을 깼습니다. 그들은 2위를 놓고 경쟁 중이며 우리의 소녀는 이미 9층에 있습니다. 이곳은 흉측한 좀비들로 정말 역겹습니다. 그가 그들을 물리치는 동안 멍쉬아는 마침내 보스를 물리치고 7층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슈바이는 10층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곳은 나이트메어 플랫폼으로 기괴한 보스 몬스터 나이트메어 히어로즈가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우리 소녀는 그를 작은 형제라 부르며 루키킹 타이틀을 차지하겠다고 합니다. 싸움은 수바이가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 돌진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는 상대와 장난치지 않고 보스를 베어내기 위해 수십 번의 배기를 가합니다. 베이모스가 발톱으로 방역하지만 우리 소녀는 쉽게 그것을 막아내며 그 괴물이 2번째 시도를 할 만큼 어리석다고 조롱합니다. 싸움은 마지막 수직 일격으로 환영이 깔끔하게 잘리면서 끝납니다. 원래 상대하기 어렵다고 알려진 악몽의 괴물이 겸손해졌습니다. 10층을 모두 클리어하자 시스템은 엑수바이가 10층을 처음으로 클리어한 사람으로 발표하며 그에게 루키킹 칭호를 줍니다. 이 칭호는 그의 경험치를 수동적으로 크게 증가시키고 속성 포인트를 추가하지만 한 시즌 동안만 지속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트리플 S 클래스 크리스탈을 확보했고 5개의 황금 상자를 비축해 두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친구가 최고급 전리품을 기대해요. 먼저 희귀한 호랑이 검이 있는데 중간 정도예요. 그리고 탐색에 유용한 보물 지도가 있어요. 에너지 쉴드와 라이트 스톤은 인상적이지 않지만 평균 이상이에요. 그중 최고는 불용 건틀릿입니다. 스탯이 너무 좋아 에픽 장비로 분류될 수 있어요. 그의 힘을 시험하며 소녀는 주먹 한 방으로 전장을 초토화합니다. 그의 프로필을 보며 수프림 클러크로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면 무적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그는 농사작업 중 모으는 상자 30개를 엽니다. 이는 무기를 업그레이드하고 새 무기도 잠금 해제할 충분한 돈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군중의 반응을 봅시다. 연예 관중들은 수바이가 17시간 만에 성공적으로 정복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는 또한 희귀한 트리플 S급 크리스탈을 얻었어요. 너무 희귀해서 검선 이와 같은 사람만이 그것을 가졌고 전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연 왕국 사람들은 국가의 성공에 기쁜 눈물을 흘립니다. 회의위원회가 수바이의 전투 영상을 모니터링하는 동안 대장은 우리 소년의 모든 정보를 조사하고 즉시 영입하라고 요구합니다. 링쇠는 처음에 무엇을 제안해야 할지 묻고 대장은 그녀에게 소리칩니다. 수바이에게 제안된 것은 모든 임무의 최전선에 서 있는 최고의 정예 부대입니다. 결국 수바이 같은 재능은 이류 패배자들 사이에 놓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장은 그와 같은 천재적인 재능을 우연에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며 수바이를 영입한 후 그들의 부대는 순위가 급상승하여 불멸의 검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링슈에는 대장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초보자 주점에서는 관중들이 수바이가 이미 직업을 선택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아직 전직하지 않았지만 그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도시로 돌아와 축하할지 궁금해합니다. 호랑이도 제발 하면 온다더니 우리 소년이 문을 쾅 열고 들어옵니다. 그의 수줍은 입장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삽니다. 모두가 왜 이 남자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걸어다니며 마치 이곳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주점 여주인에게 다가가고 여주인은 그의 행동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수바이는 특별한 음료인 Fallen Star 한 잔과 그 여자의 개인 레시피를 요구합니다. 고객들이 놀란 것은 그 여자가 전혀 화를 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그녀는 그와 친구처럼 대화를 나눕니다. 여관 주인은 그가 귀중한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어쩌면 다른 것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음료값을 전부 청구합니다.
수바이는 기쁘게 마시고 스탯을 각각 1점씩 올립니다. 이어서 그는 위층 개인 방을 요청합니다. 그가 달콤한 휴식을 즐기기 전 유찬 여사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녀는 보디가드와 함께 소년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수바이는 그녀에게 그의 결정 주머니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열렬히 반응합니다. 그들은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러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수바이는 그가 모은 놀라운 수정들을 보여줍니다. 그 반짝임은 린 가족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그 중에는 B등급 수정 5개와 여러 저등급 수정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녀는 S급 크리스탈을 꺼내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린 가족 중 누구도 예상 못했어요. 아마 유찬도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을 팔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소녀는 결정에 푹 빠져 있고 뒤에 있는 코스 옆 난 사람은 정신을 잃고 있어요. 유찬은 즉시 결정의 가격을 물으며 거래에 관심을 보입니다. 수바이는 나머지 물품들이 시장 가격에 팔릴 것이라 그녀에게 확신합니다. 그는 10%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금화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여러 물품 구매를 맡기는데 이는 유찬이 네트워크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수바이는 목록을 주고 업무를 처리합니다. 형은 소파에 앉아 S등급 크리스탈에 대한 제안을 요청합니다. 유 양은 큰 금액으로 2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놓습니다. 우리 친구조차도 이 돌이 그렇게 비쌀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재미있게도 유 짱은 이 희귀성에 대해 2억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녀는 신의 탑 첫 번째 도시에서 그에게 무료 거주지를 제공하는 것도 기뻐합니다. 그녀의 부하 2명은 유 짱의 높은 보상 제안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사업에 집중하며 그 크리스탈을 정말로 원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바이는 자신이 그 돌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깨닫고 논쟁 대신 그 거래를 수락하며 7일 후에 지급을 요청합니다. 흥분한 유찬은 계약서에 서명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의 소년도 서명합니다. 두 사람이 악수하며 거래는 성사되고 그 여성은 멋지고 비싼 새 보석을 즐깁니다. 다음으로 유찬은 수바이를 린 그룹에 환영합니다. 수바이가 트리플 S급 크리스탈을 뽑았으니 이제 모두가 그를 영입하려 할 것입니다. 수바이는 당분간 반을 옮길 계획이 없다고 했고 이는 유찬에게 놀라웠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소중한 크리스탈을 쉽게 훔치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 소녀는 그녀에게 뒤에서 계획이 진행 중이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수바이가 휴식을 취하러 가는 길에 두 남자의 대화를 듣습니다. 그들은 그의 정체가 쉬바이인지 의심합니다. 이제 배에 있는 모두가 그의 이름을 압니다. 그가 극적인 등장으로 주목받은 인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너무 집중해서 여관 주인의 사업이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곧 그와의 경쟁을 공평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우리 소년이 깊이 잠든 사이에 이 교활한 악마가 그의 방에 몰래 들어옵니다. 그는 모든 남자의 꿈이죠. 주점 여주인은 목표를 정하고 그를 깨웁니다. 수바이는 그녀가 그의 장난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된다고 불평할 때 짜증을 느낍니다. 문제를 보상하기 위해 우리의 소녀는 금화 한 뭉치를 건넵니다. 여관 여자는 그것들을 보고 멍해지며 즉시 태도를 바꿉니다. 그녀는 그를 때릴 것처럼 보였지만 갑자기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수바이는 그녀에게 십자군에서 아무도 죽이지 말라고 하며 그녀가 살인자가 아님을 안심시킵니다. 중요한 주제를 다루며 수바이는 다른 문제를 제기합니다. 주점 여주인은 그가 팔려고 희귀 요리법을 가져왔다고 예상하며 흥분한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것은 사실 트리플 S 등급 직업 변경 크리스탈이다. 내 가장 희귀한 크리스탈입니다. 수바이는 그녀에게 신의 시련을 시작하려 한다고 알립니다. 그녀의 흥미를 끌며 그녀는 그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답은 그의 전생에서 얻은 정보로 그는 이미 100번 이상 그것을 경험했었다는 것입니다. 주점 여주인은 시련의 유일한 요구사항이 그 결정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 차원에는 돈이나 장비가 없어요. 대신 숨겨진 클래스 크리스탈이 있을 거예요. 이는 위험한 조치예요. 왜냐하면 그 소년이 시험을 치르면 SSS 등급 크리스탈이 사라질 테니까요. 그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을 뿐이며 불행히도 쉬바이는 과거에 이 기회를 100번 넘게 놓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고 그녀에게 시험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관 여자는 그의 결단력에 놀라며 죽게 되면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수바이는 걱정하지 않고 생존 가능성에 자신감을 유지합니다. 주점 여주인은 수정 구슬을 손에 쥐고 부수며 시험을 시작합니다. 수정 구슬이 파괴된 후 시스템은 플레이어에게 시험에서 도망칠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마법진이 열립니다. 여관 여주인이 경고하자 수바이는 그녀를 성가신 할머니라 부르며 화나게 합니다. 결국 그녀는 화가 나서 그의 엉덩이를 차서 마법진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수바이는 포털로 떨어지며 그녀가 같은 바보 같은 수를 또 썼다고 두려워 소리칩니다. 여사장은 그가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고 그들이 전에 만난 적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우리 소녀는 지옥 같은 차원에 떨어졌습니다. 이곳은 불타는 용암으로 가득합니다. 결국 수바이는 이전 생에서 여러 번 패배했던 같은 시련에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지옥 같은 강에 떠다니는 해골은 이 시험에 도전했던 이들의 시신입니다. 냉혹한 현실은 우리 소년도 같은 목표로 이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시스템 상태를 보니 인벤토리에 있는 모든 것이 봉인되었고 남은 건 황금 괭이뿐입니다. 그것을 장착하고 그는 상황에 대비합니다. 시스템은 60초 카운트다운과 함께 많은 동굴 악마들을 풀어놓으려 하고 약화된 수바이 버전이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기본 능력치가 이전 모든 시도보다 높아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0에 도달하자 주인공은 초집중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만약 그가 데이비드 고긴스의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그는 포털에서 나오는 동굴 악마 무리와 마찬가지로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초급 보스 수준으로 큰 체력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바이는 그들이 공격하기 전에 기다릴 수 없음을 깨닫고 첫 킬을 위해 돌진합니다. 악마 하나의 머리를 정확히 맞춰 500 체력을 단번에 소진시킵니다. 하지만 이런 데미지는 별거 아닙니다. 수바이는 더블 공격으로 한 번에 2000 데미지를 입히고 첫 번째 악마를 물리칩니다. 그의 점수는 1점이지만 시련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의 두 번째 공격을 시작하며 수바이는 두 번째 악마를 다양한 공격으로 베었습니다. 연속 킬 스프리로 이미 3마리 악마를 빠르게 처치했습니다. 수바이의 강철 기술은 휘두를 때마다 악마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 시험을 위해 주어진 검도 자체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신의 시련에서의 과거 경험 덕분에 소녀는 그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더 반에는 악마들이 그에게 기어갔다. 이에 대응하여 이 남자는 3번의 불타는 공격을 연속으로 펼쳐 3마리의 악마를 즉시 치명타로 처치했다. 수바이는 자신감이 넘치며 킬링 스프리를 즐깁니다. 이제 시야를 넓혀 마을 상황을 살펴보죠. 포럼에서는 신비로운 수바이가 왜 직업을 변경하지 않았는지 활발히 논의 중입니다. 아무도 강력한 클래스로 바꾸는데 이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았을 거예요. 유첸 여사가 고품질 크리스탈을 경매에 내놓았다는 소식도 그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수바이가 그녀에게 모든 것을 팔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때 주점 여주인이 나타나 그녀의 사업을 방해한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녀는 수바이의 크리스탈이 이미 부서졌다고 확신하며 그의 직업 변경 알림을 받지 못했기에 이 말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선술집 아주머니는 자신이 그 크리스탈을 부셨다고 확신하며 그들의 머리도 기꺼이 부셔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우리 중 누구도 그 제안을 거절할 것 같지 않아요. 전략그룹 회의실로 돌아가 대장은 정보원에게서 갑작스러운 보고를 받습니다. 그는 귀를 의심합니다. 결정체는 NPC 디나 여사에 의해 부서졌습니다. 그녀는 물리적으로 거짓말할 수 없어요. 이건 이 남자의 계획에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소년을 헐뜯고 있는 동안 선장은 화가 나서 테이블을 세게 내리칩니다. 이 건달은 이 기회를 이용해 수바이의 역량을 비난하며 그 아이가 크리스탈을 낭비한 멍청이라고 리더에게 확신시킵니다. 링수에는 이 광대가 짜증난다고 생각하고 그는 그녀가 신입에게 감정이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논쟁은 선장의 분노의 외침으로 중단됩니다. 그는 그들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즉각적인 탑보호를 명령하며 수바이를 포획하여 그와 대화하기 위해 데려오라고 강조합니다. 금발의 불량배는 그의 크리스탈이 손상되었으니 신인 왕을 추적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대장은 그를 어리석다고 비난하며 수바이가 진정한 기술을 감추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장은 우리의 소년이 다가오는 시즌에 더 높은 등급 크리스탈을 만들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링스웨는 리더의 통찰력을 칭찬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물러나라고 합니다. 난티아는 수바이를 고문하고 신문하자고 제안하지만 너무 비인도적입니다. 대장은 수바이의 비밀 기술을 얻기 위해 그의 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임무에 연한 왕국의 미래가 달렸다고 말합니다. 다시 시련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소녀는 첫 번째 단계에서 하급 악마들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결이 사라지자 시스템이 축하합니다. 참고로 그 일을 끝내는데 10시간이 걸렸습니다. 수백은 이전 시련에서의 끔찍한 경험을 떠올립니다. 그는 이제 9개의 더 험난한 층을 통과해야 하며 최고 등급을 확보하기 위해 100만 마리의 괴물을 물리쳐야 합니다. 지금 그는 10을 1000마리만 처치했으니 이 작업은 그에게 꽤 시간이 걸릴 거예요. 시스템은 그의 모든 기본 통계가 초기화되는 두 번째 단계로 그를 맞이합니다. 이번에는 상태 회복 능력이 있는 스팅어 악마 무리를 상대합니다. 수바이는 유예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는 제 시간에 시험을 끝내려 빠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 앞에는 호주에서 온 남자의 최악의 악몽인 거대한 말벌떼가 있어요. 이들은 독성이 있어서 그들의 수동 능력이 생명을 소모하기도 해요. 이번에는 무대에서 라쏘 철채찍을 받았어요. 그는 다양한 스타일로 놀기 위해 초보자 무기를 바꿔 사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스팅어 악마가 그를 찌르려 하지만 그는 즈스의 힘으로 한 번에 20마리를 격파해요. 지금까지 채찍은 그의 편에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스팅어 악마들은 방어 통계가 정말 형편없기로 유명합니다. 그의 스윕 스킬을 활성화하고 채찍과 결합하여 이 남자는 두 번째 공격에서 50마리의 악마를 파괴합니다. 12시간의 연속적인 학살 후 우리의 소녀는 255배 본전의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마침내 수바이는 완전히 지친 상태로 무대를 클리어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무기를 창으로 바꿉니다. 방금 25만 마리를 죽이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새로운 스테이지 전환 덕분에 다음 웨이브를 위해 체력과 스태미너를 리셋할 수 있었어요. 수바이는 월악 인프 무리를 상대합니다. 그는 활을 사용한 원거리 전투로 전환합니다. 이 녀석들을 물리치기에 딱 맞는 약점입니다. 이 인프들은 마치 배트맨이 못생긴 초록 난쟁이로 변신한 것처럼 보입니다. 수바이는 여러 개의 화살을 발사하여 그들을 소탕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화살이 명중하여 헤드샷을 이룹니다. 그는 자신의 강력한 능력인 속도에 자신감을 느끼며 미소 짓습니다. 인프들은 원거리 주문을 시전하며 방역합니다. 수바이는 이 다채로운 작은 레이저를 피하고 무사히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원피스는 진짜입니다. 이때 우리는 방금 시내탑의 10번째 보스를 물리친 멍쉬안이 있습니다. 그녀는 전체를 클리어하는데 40시간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로 마쳤지만 만족하지 않고 언젠가 수비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합니다. 시련의 6일째의 왕국 전역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신인 클래스 순위가 발표되었습니다. 약 100명의 랭크 플레이어와 21명의 SS 클래스 플레이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 왕국 시민들은 이 발표에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작년 결과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준카이 웨일란, 멍쉬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찬의 성과는 주목할 만합니다. 유일하게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는 슈바이트의 실종입니다. 그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유우찬 여사가 차를 마시는 오래된 주점에 도착합니다. 심프페이는 그녀가 다른 가문에서 온 두 가지 중요한 제안을 왜 거절했는지, 단지 수바이 같은 무명인을 위해서였는지 물어봅니다. 언제나처럼 그녀는 릴브로의 불평을 무시하고 그의 명령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는 더 불평하려 하지만 그녀는 친구 목록에서 따를 계획이 있다고 말하며 그를 잠재웁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있지만 수바이는 비정상적인 상태에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이 변화가 있은 지 일주일이 되었고 그의 결정체가 깨졌다는 소문이 그의 상태를 추측하는 동안 퍼졌습니다. 이 두 가지 점으로 유찬은 소년이 초보자 구역에서 여전히 기적을 만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다시 말해 소년에 대해 말하자면 시험의 7단계로 가봅시다. 여기서 수바이는 튼튼한 골렘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얼음 화살로 얼리고 두 번째 공격으로 부숩니다. 그는 이들을 쉽게 처리하며 그들의 방어를 깨고 얼음 마법에 약하다고 비웃습니다. 그가 스테이지 8에 들어서려는 순간 이미 일주일이 지났음을 깨닫습니다. 초보자 구역이 끝나기 전에 3개의 스테이지를 더 클리어해야 하기에 더 빠르게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수바이가 1층에 있는 악마들의 더 강력한 버전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는 너무 빨라서 한 번에 거의 30마리를 처치합니다. 6시간의 고된 사투 끝에 비로는 고dzil라에 도전하게 됩니다. 불타는 롱소드가 있다. 그의 빠른 속도로 수바이는 마지막 휘두름으로 괴물을 처치한다. 마침내 시스템은 그의 1000번째 처치 상태를 확인하는 알림을 받는다. 게다가 초보자 시험 기간이 완전히 만료되기까지 24시간이 남았습니다. 우리 소녀는 마지막 단계와 시험의 최종 보스를 도전하기 위해 신나게 준비합니다. 소용돌이치는 붉은 구체 앞에 서서 그는 보스를 나오라고 도발합니다. 거대한 붉은 마법진이 나타나면서 사탄의 화신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붉은 연꽃 악마입니다. 100만 체력을 가진 군주급의 엄청난 난이도입니다. 정말 깨기 힘든 존재지만 모든 보스를 무너뜨립니다. 모든 보스를 언급하는 겁니다. 불타는 악마는 인간을 저주하며 한 번의 공격으로 그를 소멸시키려 합니다. 친구는 핵폭탄을 피하고 이 거대한 악마 주변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보스가 2000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바이의 대부분의 공격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그는 방어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며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붉은 연꽃 악마는 수십 번의 나선형 공격을 던지지만 수바이는 뛰어난 발놀림과 회피 기술로 이를 모두 피합니다. 갈고리 체인 건틀릿을 장착한 주인공은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붉은 연꽃의 악마가 불길에서 하수인을 소환하려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수바이는 더 빠르게 훅 체인을 사용하여 그 몸을 잡아당겨 보스 몬스터의 얼굴에 내던집니다. 악마는 자신의 공격 중 하나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고통에 몸부림친다. 한편 우리 소녀는 이 시련에 도전하다가 목숨을 잃은 모든 전우들을 위해 복수할 기세다. 그의 칼을 소환해 공간을 가르는 일격으로 오버로드의 오른쪽 팔다리를 잘라냅니다. 공격이 무효화된 상태에서 수바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그가 위로 뛰어올라 활을 장착하고 원거리 공격을 준비합니다. 화살이 오버로드의 몸에 명중해 더 큰 피해를 줍니다. 같은 모멘텀과 번개 같은 속도로 수바이는 또 다른 공격을 위해 위치를 조정합니다. 악마 보스는 애처롭게 방어하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수바이는 그의 내면의 배트맨 에너지를 발산하며 심지어 신들도 방어가 제거되면 취약해진다고 말합니다. 오버로드는 우리 소년이 가하는 고통스러운 찌르기마다 인간들을 저주합니다. 화살의 비가 보스 몬스터에게 쏟아집니다. 악마는 자신의 방어막으로 반응하며 각 화살을 염력 폭발로 부셔버립니다.
우리의 소녀는 이 순간을 이용하여 추악한 악마의 얼굴 앞까지 다가갑니다. 수바이는 불쌍한 보스의 종말을 선언하며 2개의 검을 꺼냅니다. 성진우처럼 쌍검을 휘두르며 이 남자는 사탄에게 지옥을 선사하기 시작합니다. 보스 몬스터는 결국 조각조각 베어져 파멸로 떨어집니다. 수바이는 무대 위를 가로지르며 완전히 지친 상태로 싸움을 끝냅니다. 신의 시험이 끝나 숨겨진 클래스를 달성할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그가 얻은 100만 포인트를 교환하면 가장 희귀한 영웅 칭호를 받게 됩니다. 형님은 드디어 살육을 끝내고 성장에 숨겨진 열쇠를 달성한 것을 축하해요. 이전 생에서 이 타이틀은 그가 거의 1000개의 층을 클리어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는 지금 당장 포인트를 교환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황금 괭이의 전설을 시험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는 비싼 괭이를 용암에 던져 복사 능력을 활성화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시 기다린 후 수바이는 프리미엄 무기를 잃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망견자실해졌습니다. 그의 포인트도 전혀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지옥 같은 강에서 2개의 용암 기둥이 솟아오르며 2개의 초이기 돌 조각을 드러냅니다. 이 돌들은 하나로 합쳐지며 우리 소년의 영혼에 결합됩니다. 결정들이 완전히 합쳐져 산산조각 나고 플레이어는 유일한 이중 클래스 소유자가 됩니다. 이제 소년은 영웅과 마왕 속성을 모두 쓸 수 있습니다. 형은 2 얼굴로 변신하며 합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소년은 현재의 스택과 장비를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모든 것이 견고해 보입니다. 그는 시험을 통과한 후 5배의 배율을 얻었습니다. 그가 이 불가능한 시험을 통과하는 데는 일주일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 시험은 그 전에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수바이는 작별 인사를 하며 다음 목표를 흥분해서 선언합니다. 동시에 2 신을 처치하는 것입니다. 유우짱은 메뉴 상태를 확인하다가 갑자기 소년의 온라인 상태를 봅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자 주점의 악당이 무슨 일인지 보려고 위층으로 뛰어간다. 그녀는 그가 소파에서 태연하게 오라를 모으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악당은 이 남자가 임무를 수행하고 시험을 통과한 것에 놀랐습니다. 그의 이중 무기 클래스에 눈길이 가자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개념입니다. 소녀는 그녀의 날카로운 관찰력에 감명받았지만 설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는 그녀와 산책하고 싶어 하지만 그녀는 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수바이는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보상을 줍니다. 그녀는 플레이어가 스택과 외모를 숨길 수 있는 완벽한 상태의 숨겨진 배지를 제공합니다. 딱이야 슈트. 그때 필요했어요. 악당은 자신이 마왕급 표본으로 드러날까 걱정하고 있고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사람들은 그를 위협으로 보고 사냥을 시작할 거예요. 수바이는 그녀에게 비꼬듯이 키스를 보내고 감사 인사를 하며 주점을 떠납니다. 그 여성은 그의 매끄러운 매력에 당황하여 발길질을 합니다. 이제 초보자 구역을 클리어한 초보자들이 처음으로 즐길 수 있는 놀이터인 리암시티로 가봅시다. 이곳은 그들에게 퀘스트, 클래스 스킬, 그리고 30층까지의 순간이동 포털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줘요. 완벽한 스타일로 거리를 걷는 수바이는 자신감이 넘치며 이제 싸울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는 우연히 유찬과 그녀의 부하들을 만납니다. 유찬은 일주일 동안 사라졌다가 돌아온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화면 너머로 우리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잠시 후 린 가족의 사업 구역에서 유찬은 손님으로 정중히 환영받습니다. 그는 가족이 이런 클럽을 소유하려고 호화롭게 지출하는 것에 감탄합니다. 물약과 금이 가득 든 상자가 주어지자 수비는 그 젊은 여성의 효율성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각 물품을 검사하고 동전을 쉽게 셀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그녀는 2 경호원에게 나가라고 손짓하며 둘만의 대화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먼저 유찬은 호기심에 그의 클래스 등급을 묻습니다. 소녀는 그녀가 정보를 탐색하려는 의도를 반문합니다. 그의 날카로운 반응에 그녀는 당황하고 선의의 의도를 설명하게 됩니다. 수바이는 포럼에서 자신에 대한 최신 비방 캠페인을 알게 됩니다. 그는 다나 부인이 그의 크리스탈을 부순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우찬은 이 남자가 제안서를 전달하면서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모든 소문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녀는 그를 여러 찬사로 칭찬하며 세대의 재능으로 지켜쓴다. 유찬은 속으로 이 사람이 2번째 크리스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첫 번째 것이 부서진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은 주제에 관심 없어 보이며 그녀에게 목표가 뭔지 직접 묻습니다. 유채는 그녀를 린 가문에 초대해 보스 공동 작전을 제안합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할 것이라 예상한 이유는 타워 초보자 구역을 클리어한 후 층 난이도가 크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수바이는 보스를 함께 물리치는 건 괜찮지만 다른 길드에 절대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합니다. 그는 그들을 탑 5층으로 데려가는 것에 동의하며 기록을 깨기 위해 마법사 유형 팀원 5명만 요청합니다. 유우찬은 그의 또 다른 기록을 깨려는 목표를 듣고 놀랍니다. 보통 한 층을 통과하려면 50명이 필요하지만 이 사람은 비현실적인 목표를 말합니다. 친구는 기록을 깨는데 절박하지 않다고 그녀에게 확신시키고 회의장을 떠납니다.
유우찬은 그를 따라가서 린 가문이 파티에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녀가 동의한다고 합니다. 쉬바이는 괜찮다고 하며 내일부터 공격을 시작하자고 합니다. 처리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가씨는 그의 지지에 기뻐하지만 장비는 그를 100만 번째 사기꾼이라 부릅니다. 형은 대대로 혐오자입니다. 이때 유찬은 금발 멍청이에게 그가 1단계에서 그들의 엉덩이를 걷어찬 사람임을 상기시켜 그의 콧대를 꺾습니다. 그들이 무모하게 도전했다면 그 층을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유찬은 즉각 팀 구성을 명령하고 수바이는 그에 따릅니다. 이 패배자는 그녀의 명령에 따르기로 했지만 속으로는 우리 소년을 싫어하며 그의 몰락을 바라고 있습니다. 성주 저택에서 수바이는 문으로 태연히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그가 죽으러 가는 것을 막으려 하지만 그는 왜 이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애쓰는지 이해 못합니다. 우타이는 신참을 순진하다고 부르며 시청 저택 주변에 엄격한 보안을 경고합니다. 수바이는 젊은 친구에게 작은 비밀을 알려주기로 합니다. 그 비밀은 누구든지 엄청나게 강력하기만 하면 입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바이가 경비병들에게 다가가 영웅 칭호를 드러내자마자 그들의 칭찬과 수능을 즉시 얻습니다. 멀리서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 새로운 사람이 어떻게 VIP처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지 이해 못해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도 경비원들은 영웅을 최상의 예우로 호위하고 있습니다. 훈련장에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경비대장 올랜도와 도시 주인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법사가 검투사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소녀는 소름이 돋아요. 이야기를 통해 희귀 기술을 잠금 해제하는 그의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는 이중 직업 플레이어지만 새로운 능력을 위해 스킬북을 모아야 해요. 이 경기장에서 수바이는 배우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요. 사실 시스템은 그에게 마스터에게서 기본 검술 기술을 배우라고 제안합니다. 우리 소녀는 기쁘게 예를 누르고 심지어 올랜도 대장의 기술까지 배웁니다. 돌벽, 여러 스킬이 소년의 시스템 화면에 나타나고 그는 미친 듯이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10분 후 마법사는 다른 마법사들에게 치유를 받고 있고 도시의 지도자는 아무런 피해도 없습니다. 우리 소녀는 싸움이 너무 지루해져서 별로 즐기지 못했습니다. 곧 경비원 중 한 명이 영웅의 도착을 도시 주인에게 알립니다. 놀란 지도자는 수비의 신원을 확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는 데이터를 공개하고 자신의 엘리트 신분을 확인하여 위대한 검술사와 그의 신하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그들은 100년 만에 영웅과 함께하게 되어 기뻐합니다. 이 말은 우리 소년에게 혼란스러워서 그는 설명을 요청합니다. 시주인은 영웅이 림시티를 빛으로 이끌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진부한 설명은 수바이의 관점에서 너무 과장되어요. 자신을 꾸미는 대신 그는 퀘스트를 묻습니다. 영웅이 레벨 10에 불과하다는 걸 압니다. 시영주는 새로운 임무를 제시합니다. 그의 믿음직한 개가 실종되었고 찾아오면 10골드를 보상으로 제안합니다. 정말 형편없는 일이고 우리 소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쉬바이는 그의 무서운 기운을 드러내며 분노를 표현해요. 더 현명한 마법사 오를란도 대장은 다른 임무를 제안합니다. 시티로드의 제안이 얼마나 어리석게 들렸는지 생각하며 영웅은 보상을 위해 재료를 모으는 3가지 새로운 퀘스트를 받습니다. 그때 위대한 검술사가 적절한 요청을 기억합니다. 그는 수비에게 특정 지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합니다. 많은 퀘스트가 줄지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주인공은 이전에 아무도 완료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주요 스토리라인에서 일반 플레이어들은 탑층에 집착하느라 진정한 강화의 열쇠인 사이드 퀘스트를 잊습니다. 흥미롭게도 대검사의 퀘스트가 소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시티로드는 평균 영웅의 신적인 전투 능력을 강조하며 갑작스러운 제안을 합니다. 요약하자면 이 사람은 영웅과 1-1 싸움을 원합니다. 영웅에게 핸디캡을 주면서 도시 주인은 자신의 강력한 기술을 봉인할 의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다른 계획이 있어 이 사람에게 레벨을 30으로 제한하라고 합니다. 캡틴 올랜도에게도 똑같이 말하며 이 사람이 2사람을 동시에 제압할 거라고 암시합니다. 마법사와 위대한 전사는 놀라며 이 아이디어에 불만을 표합니다. 영웅이 많은 기술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수바이는 그들의 불평을 막고 소통하라고 권장합니다. 싸움 중 두 전사는 서로를 보고 영웅의 힘에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경기장의 경비원들은 충격적인 생각을 중얼거립니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팀을 이뤘던 때는 강력한 레벨 200의 괴물을 물리쳤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들을 오만하게 도전하는 수바이가 있습니다. 마법사는 영웅의 자신감을 주목하고 전사는 자신의 진정한 힘을 살짝 보여줄 수 있어 흥분합니다. 첫 공격은 검술 대가로부터 나오며 그는 상대를 겨냥한 간단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결과는 접촉 없음, 휙. 우리 소년이 사라졌어요. 번개처럼 뒤에서 나타난 수바이는 시티로드의 타이밍을 칭찬합니다. 다음은 마법사가 나서서 소년을 방심하게 하려고 기본 마법인 스톤 스파이크를 소환합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수바이는 매우 기뻐하며 피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남자는 빠른 연속적인 공격으로 돌기둥을 잘라냅니다.
영웅의 신과 같은 반사신경은 그가 이렇게 강할 줄 몰랐던 관중들을 놀라게 합니다. 하지만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 두 경험 많은 전사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이전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영웅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마법사는 초보 기술로 다시 한번 수배기를 진흙 감옥에 가둡니다. 그를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후 성주는 두 번째 스테이지 슬래시 능력을 발휘하여 두 개의 파이어렌을 발사합니다. 침착함을 유지한 채 영웅은 둘 다 가볍게 피하며 전사들에게 그들이 너무 예측 가능하다고 조롱합니다. 그의 말은 끝이 없다. 그러나 시티로드는 그를 향해 다시 공격을 시도한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 수바이는 번개처럼 사라졌다가 위에 나타나 전사의 검과 충돌합니다. 시티로드는 업그레이드된 3단계 슬래시로 목표를 쫓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이미 끝났어요. 수바이는 캡틴 올란도의 목에 칼을 대고 있고 그의 번개 같은 빠른 속도에 시티로드는 놀랐어요. 다시 말해 30초도 안 되어 싸움은 끝났어요. 하지만 소녀는 쉽게 물러서지 않고 위대한 전세계 돌진하라고 도전해요. 이때 시티로드는 이 친구가 정말 특별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검사는 다시 불타는 검을 휘두르며 돌진해요. 이번에는 그의 전략에 지면 충격 기술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네 번째 단계의 백입니다. 변형이 바뀌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츠바이는 이를 정면으로 맞서며 경기장에서 순간 이동합니다. 나루토의 네 번째 호카게처럼 뒤에서 나타난 스바이는 거모라 슬래시로 공격을 이어갑니다. 전투는 공식적으로 끝났고 검전사는 영웅과 함께 땅에 쓰러져 있습니다. 영웅은 그를 비웃으며 비참하게 약하다고 조롱합니다. 수바이는 목록에서 퀘스트 하나를 완료하고 인벤토리 보상을 받습니다. 한편 도시 주인과 올란도 대장은 이제 막 초보자 계급에서 벗어난 젊은이에게 오라 포인트를 잃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레벨 50에 도달해도 우리 소녀는 여전히 쉽게 이겼을 거예요. 수바이는 그들의 기술 통제력을 칭찬하며 조만간 다시 대련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한 후 그는 다음 퀘스트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를 길까지 호위하고 수바이는 자신의 일로 뛰어갑니다. 한편 두 오랜 친구는 이제 영웅의 힘을 확신하며 그가 그들의 도시를 구할 것이라 믿습니다. 리암 씨는 커서 이동하려면 텔레포트 게이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소녀는 퀘스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고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해요. 그는 여러 기술을 인벤토리에 넣습니다. 이제 사용 가능한 기술은 어퍼 슬래시, 멀티 스러스트, 스톤 스파이크입니다. 시스템이 그의 스탯을 보여줘요. 높은 정신력 덕에 스킬은 쉽게 레벨업할 수 있어요. 장비도 뒤처지지 않아요. 퀘스트를 수행할 능력에 자신감이 있는 수바이는 텔레포트 게이트 중 하나를 방문합니다. 그의 다음 목적지는 대부분의 퀘스트가 주어지는 유령의 땅입니다. 경비원들은 그에게 80개의 구리 동전을 청구했는데 꽤 비쌉니다. 수직 포털 게이트가 그를 즉시 유령의 땅으로 이동시킵니다. 이곳은 게임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보이지만 기본 무기만 가지고 여행을 떠난 이 사람에게는 오히려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유령의 땅의 온도는 꽤나 추워서 우리의 소녀는 옷 선택을 후회하게 됩니다. 수바이는 멀리 해골 전사들을 발견합니다. 해골 전사들은 그의 레벨보다 2배 높지만 체력이 뛰어나도 그의 눈에는 하찮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려고 수바이는 돌 스파이크 3개를 발사합니다. 그는 3명의 해골 전사들에게 완벽한 헤드샷을 날려 즉시 처치합니다. 나머지 전사들은 같은 스파이크의 연속 공격을 받습니다. 치명타 덕분에 그들 중 10명이 순식간에 쓰러졌습니다. 이 마법 주문의 압도적인 면은 어쨌든 3버 200이라는 엄청난 피해량에서 나옵니다. 보네드의 그물망을 파밍 중입니다. 수바이, 이제 진짜 노가다가 시작된 것 같아. 전에 존이엘에서 겪었던 초보자 같은 일은 아니네요. 잠시 후 그는 웨이브를 정리하며 레벨 11로 올랐습니다. 이전 생에서는 스킬 포인트 얻기가 정말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의 더블 클래스 덕에 빠르게 포인트를 얻고 있습니다. 사실 수바이가 스탯을 확인하자 모든 능력치가 50포인트 오른 걸 보고 놀랐어요. 숨겨진 클래스의 상승 효과가 트리플 S 직업보다 뛰어나네요. 뼈대기들에게 돌아가자. 그들은 학살당하러 왔고 진짜로 학살당한다. 수바이가 가시비를 뿌리며 분위기를 띄우자 이 남자는 이를 막으려 돌벽을 세웁니다. 그는 학살의 순간을 즐기며 자신의 직업 기술의 희생양이 된 먹잇감을 꾸짖습니다. 첫 번째 퀘스트는 1000명의 해골 전사를 물리치며 완료됐습니다. 주인공은 결과에 만족하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 아직 갈 길이 남았습니다. 뼈대 군대가 도착했는데 이번엔 무시무시한 거구도 함께 왔어요. 이 녀석은 마치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스테로이드를 맞은 고스트 라이더 같아요. 이 지역에서 불의 해골은 흔한 보스예요. 수바이는 그것에 도전하는 걸 기뻐하며 대지에 창을 더 던져요. 그의 공격은 해골 전사들을 박살내며 동시에 수백 명을 처치합니다. 보스 몬스터는 파란 불꽃이 이는 멋진 뼈검을 휘두르며 드디어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인간과 직접 싸움을 겁니다. 수바이는 무한한 만화를 가진 인간에게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비웃어요. 불의 해골은 주변의 만화를 끌어모아 그의 무기를 강화하기 위해 전사들의 생명력을 빨아들입니다. 드래곤볼의 손오공의 원기옥과 비슷하지만 이것은 악한 버전입니다. 희생 스킬은 검의 피해를 상당히 증폭시켜 궁극적인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친구는 이를 좋게 말할 수 없으며 그런 강력한 공격을 맞을까봐 걱정합니다. 한 번의 배기로 그를 저 세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전략을 바꿔 수바이는 공격적으로 움직이며 위로 뛰어올라 생물의 갑옷을 부숩니다. 보스가 첫 번째 공격의 피해로 비틀거리자 수바이는 다리를 베는 데 집중합니다. 총 20천의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그는 돌가시의 강력한 연속 공격으로 마무리 일격을 가합니다. 불행히도 이것만으로는 체력을 다 소진시키지 못했어요. 강력한 괴물이 강한 공격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산을 날릴 만큼 파괴적인 위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 소년을 잡을 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또 다른 틈을 이용하여 수바이는 무한한 돌가시를 무모하게 남발하며 마나나 소모, 쿨다운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공격을 퍼붓습니다. 헤드샷에 집중하며 우리 소년은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보스에게 훈련이 부족하다고 빈정댑니다. 전투는 언데드 거인이 쓰러지면서 아름다운 해골꽃이 피어오르며 끝이 납니다. 패배 후 수바이는 또 다른 퀘스트를 발견해 매우 기뻐합니다. 꽃을 모으는 동안 그는 인벤토리에서 새 스킬북도 발견합니다. 강령술 능력입니다. 10포인트를 사용한 후 이제 수바이의 스킬 세트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소환 마법의 개념에 매료된 그는 땅에서 3명의 언데드 병사를 소환합니다. 이 충성스러운 해골 전사들은 보통은 약하지만 주인의 레벨에 따라 성장함으로 금방 강력해집니다. 수바이의 압도적인 능력치 덕분에 이제 레벨 40 몬스터와 싸울 만큼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는 한 번에 수십 마리의 언데드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적을 수로 압도하기 위해 수바이는 실험실의 성과를 즐기며 200개의 해골꽃을 모아 또 다른 퀘스트를 완료합니다. 그의 다음 목적지는 죽음의 늪입니다. 지도에서 새로운 구역이지만 우리 소년에게 위협적이지 않아요. 사실 그를 노려보는 뾰족한 작은 도마뱀들이 귀엽다고 생각해요. 숫자의 숫자로 맞서며 수바이는 자신의 언데드 병사들을 풀어 적들을 처치하게 합니다. 이 해골 병사들은 놀랍도록 유용하여 도마뱀들을 쉽게 처리합니다. 뿔 달린 도마뱀 떼를 물리친 후 소년은 갑자기 깨어난 큰 괴물과 마주칩니다. 이 보스의 방어력은 강하지만 다행히 수바이의 소환 기술도 많이 발전했어요. 소년은 멀리 보이는 실루엣의 주의를 빼앗겨 그 지역을 먼저 탐험하기로 합니다.